그런 연유로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술대학에 들어가 대학에 입학한 해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누가 먼저 말을 꺼낸 것도 아닌데 당연한 일처럼 따로 살게 되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 외의 가능성은 고려할 필요도 없었다. 그 외 주위에 있는 청년들이 고민하고 모색하고 괴로워하는 동안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정밀하고 메커니컬한 그림을 그렸다. 당시는 청년들이 건의나 책에 대해 절실하고도 폭력적으로 반항하던 시대였으므로 그가 그리는 극도로 실제적인 그림을 평가하는 인간은 거의 한 명도 없었다. 미술대학의 교수들은 그가 그린 그림을 보고 쓴 웃음을 지었다. 같은 과 친구들은 그의 그림에 사상성이 없음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토니 다키타니는 친구들이 그리는 사상성이 있는 그림에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의 그림은 그저 미숙하고 추악하고 부정확할 따름이었다. 그런데 일단 대학을 졸업하자 사정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 극도로 실질적인 기술과 현실적인 유용성 덕분에 토니 다키타니는 시작부터 일거리가 없이 고통받는 일은 없었다. 복잡한 기계와 건축물을 그만큼 정교하게 그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실물보다 리얼하다고 모두가 입을 모았다. 그가 그리는 그림은 사진보다 정확하고 장황한 설명보다 알기 쉬웠다. 그는 순식간에 인기 일러스트까지 되었다. 자동차의 잡지에 표지 그림에서부터 광고 일러스트까지 그는 메커니즘에 관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 맡았다. 일은 즐거웠고 수입도 상당했다. 이들은 그런 생활을 하는 동안 다키타니 쇼자부노는 아들이 그런 생활을 하는 동안 다키타니 쇼자부노는 유유하게 트럼펫만 불었다. 무던 재즈 시대가 도래하고 프리 재즈 시대가 풍미하고 일렉트릭 재즈 시대가 되어도 그는 변함없이 옛날식 재즈만 연주하였다. 일루 연주가는 아니었지만 이름도 제법 알려졌고 어떤 일이든 항상 일거리가 있었다. 마시는 것도 먹을 수 있었고 여자에 굶주리는 일도 없었다. 불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점에서 인생을 보자면 그의 인생은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토니 다키타니는 틈만 나면 일을 했고 이렇다 하게 돈이 들어가는 집이도 없었기 때문에 35이 되었을 무렵에는 웬만한 자산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세타가야에 있는 거대한 집을 사들였고 임대용 아파트도 몇 채 소유하게 되었다. 재산 관리는 일체 세무사가 맡아 하였다. 토니 다키타니는 그 사이 몇 명의 여자를 사귀었다. 젊었을 때는 잠깐이기는 하지만 동거를 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결혼을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결혼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리도 청소도 세탁도 전부 스스로 했고 일이 바쁠 때에는 계약제 가정부를 불러 해결했다. 아이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그에게는 의논을 하거나 자기 기분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 한 명 없었다. 함께 술을 마실 당대조차 없었다. 그렇다고 그가 삐뚤어진 성격의 인간이었던 것은 아니다. 아버지만큼 넉살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는 원만하게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였다. 그는 권위적이지도 않았고 우쭐 거리지도 않았다. 자기 변호도 하지 않았고 타인의 험담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자신에 대해서 뭐라 말하기보다는 타인의 얘기 듣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는 현실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와도 1년에 두세 번 용건이 있을 때만 만날 뿐이었다. 얼굴을 마주해도 용건이 끝나면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이상 할 얘기가 없었다. 토니 다키타니의 인생은 이렇듯 차분하고 온화하게 흘러갔다. 그는 아마 앞으로 결혼하는 일도 없겠지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토니 다키타니는 사랑에 빠졌다. 상대방은 그의 사무실로 일러스트레이션 원고를 가지고 온 출판사의 아르바이트 사원이었다. 나이는 22이었다. 그의 사무실에 있는 동안 그녀는 내내 조용한 미소를 입가에 띠고 있었다. 개연성이 있는 이목구비에 인상을 세차게 흔드는 것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가슴이 쪼여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 안에 무엇이 그토록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설사 알았다 해도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리라. 그리고 그는 그녀의 차림새에 눈길이 끌렸다. 그는 딱히 옷에는 별 관심도 없었고 더구나 여자가 입고 있는 옷에 일일이 신경 쓰는 타입의 인간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맵시 있게 차려입은 스타일에는 완전히 감탄하고 말았다. 감동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그냥 단순히 잘 차려입은 여자라면 얼마든지 있었다. 보란듯이 주렁주렁 치장을 한 여자들은 그 이상으로 많았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여자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마치 먼 세계로 긴 여행을 떠나는 새가 특별한 바람을 몸에 두르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옷을 걸치고 있었다. 옷 쪽도 그녀의 몸에 걸쳐짐으로 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고맙습니다 라면서 원고를 받아들고 돌아간 다음 그는 한참이나 부러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해가 길고 밤이 캄캄해졌을 때까지 아무것도 손에 잡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 다음날 그녀가 다시 한번 사무실로 오지 않으면 안 될 구실을 만들어 출판사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일이 끝난 다음에 그녀에게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말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나이가 15살이나 차이 나는데도 두 사람은 신기하게도 말이 통했다.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의견이 잘 맞았, 맞았, 의견이 잘 맞았다. 그런 경험은 그에게나 그녀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녀도 처음에는 긴장하고 있더니 점차 편안해져 웃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게 되었다. 당신 옷차림은 항상 멋있고 이라고 톤이 닭기 다니는 그녀와 헤어질 때 칭찬했다. 옷을 좋아해요. 라고 그녀는 수줍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거의 옷값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몇 번이나 데이트를 하였다. 어디 특별한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은 조용한 곳에 앉아 내내 얘기만 했다.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상 일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얘기했다. 그들은 질리지도 않고 하염없이 얘기하였다. 그리고 5번째 만났을 때 그는 프로포즈를 하였다. 그렇지만 그녀에게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귀는 애인이 있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두 사람의 관계는 왠지 서운해져 지금은 만나기만 하면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는 형편이었다. 그녀는 토니 다키타니와 같이 있는 편이 훨씬 즐거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애인과의 관계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릴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녀 나름의 생각이 있었다. 더구나 토니 다키타니와 그녀는 나이도 15살이나 차이가 난다. 그녀는 아직 젊고 인생 경험도 부족하였고 그 15살이나 나이 차가 앞날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가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대답했다.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 토니 다키타이는 매일 혼자 술을 마셨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느닷없는 고독이나 중압이 그를 짓눌렀고 고뇌케 하였다. 고독이란 감옥 같은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까지 내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야. 그는 자신을 둘러싼 벽의 두께와 싸늘함을 절망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만약 그녀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나는 이대로 죽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를 만나 자신의 심정을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고독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뤄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해주었음을. 그녀는 머리가 좋은 아가씨였다. 그녀는 토니 타키타이나 인간을 좋아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호감을 갖고 있었고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졌다. 그런 기분을 사랑이라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안에 무언가 아주 멋진 것이 있음을 느꼈다. 이 사람과 생을 같이 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하였다. 토니 다키타니의 인생에서 고독한 시기는 종언을 고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는 우선 그녀의 모습을 찾았다. 옆에 잠들어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는 안도했다. 모습이 없을 때에는 불안감에 온 집을
찾아다녔다. 그에게 고독하지 않다는 것은 조금은 기묘한 사항이었다.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다시 한번 고독해지면 어쩌나 하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때로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식은땀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다. 그런 공포감은 결혼하여 석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짐에 따라 그리고 그녀가 갑자기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적어짐에 따라 공포감도 점차 옅어져 갔다. 그는 간신히 안정을 찾아 평온한 행복 속에 잠기게 되었다. 두 사람은 다키타니 쇼자브로의 연주를 한번 들으러 갔다. 그녀가 시아버지가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지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당신 아버님, 우리 연주 들으러 가면 안 좋아하실까? 라고 그녀가 물었다. 안 좋아하실 일이 뭐 있겠어? 라고 그는 대답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키타니 쇼자브로가 연주하는 긴자의 클럽에 갔다. 어렸을 때를 제외하면 토니 다키타니가 아버지의 연주를 들으러 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다키타니 쇼자프로는 옛날과 조금도 다름없는 음악을 연주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레코드로 종종 들었던 곡들 뿐이었다. 아버지의 연주는 아주 매끄럽고 기품 있고 그리고 달콤했다. 그것은 예술은 아니었다. 그러나 1급 프로의 손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는 이의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지는 음악이었다. 토니 다키타니는 술잔을 거푸 기울이며 그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한참 연주를 듣고 있는 동안에 마치 가느다란 파이프에 먼지가 쌓여가는 것처럼 그 음악에 담겨있는 무언가가 그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 자리가 거북해졌다. 그 연주는 토니 다키타니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옛날 분위기와 어딘가 조금 다른 듯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물론 그 기억은 오래 옛날 일이고 어차피 어린아이의 귀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아주 미미한 차이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는 무대로 올라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아버지, 대관절 뭐가 다른 거죠라고 물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물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희석시킨 위스키를 마시면서 아버지의 연주를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는 아내와 함께 박수를 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일은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일은 여전히 순조로웠고 두 사람은 말다툼 한번 하지 않았다. 둘이서 종종 산책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여행을 하기도 하였다. 그녀는 그 나이에 여자치고는 제법 유능한 주부였고 무슨 일에든 절도가 있었다. 집안 일도 척척 잘해냈고 남편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지도 않았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토니 다키타니의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다. 아내가 지나치게 옷을 많이 사는 것이었다. 마음에 드는 옷을 보며 그녀는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자제하지 못했다.
소식간에 표정이 바뀌고 목소리까지 바뀌었다. 처음에는 갑자기 몸이라도 불편해진 것인가 하고 걱정했을 정도였다. 결혼 전부터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기는 하였지만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을 때는 특히 심해졌다. 그녀는 신혼여행에서 어처구니 없을 만큼 많은 옷을 마구잡이로 사들였다. 밀라노와 파리에서 그녀는 마치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 아침부터 밤까지 부티크를 순례하였다. 두 사람은 구경이라고는 한 군데도 하지 않았다. 두오모에도 루브르에도 가지 않았다. 그는 신혼여행이라면 옷가게에 대한 기억밖에 없다. 발렌티노, 미소니, 입생 로랑, 지방시, 페르가모, 알마니, 세루티, 장프랑코페레. 그녀는 오로지 빠져들어 갈 듯한 눈길로 옷만 사들이고 그는 그녀 뒤를 쫓아다니면서 옷값을 지불하였다. 크레디트 카드의 각인이 닳아 빠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일본에 돌아와서도 그 열기를 식지 않았다. 그녀는 연히 옷을 사러 돌아다녔고 옷의 가짓수가 갑자기 늘어났다. 거대한 옷장을 몇 개 주문해야만 했고 구두를 수납하기 위한 선반도 특별 주문하였다. 그래도 모자라 방 한 칸을 고스란히 의상실로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집은 컸고 방도 어차피 남아 돌았다.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더구나 아내는 아주 세련되게 옷을 입을 줄도 알았다. 새 옷만 입으며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그래서 불평은 하지 않겠노라고 생각했다. 뭐 어쩔 수 없지.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이란 없는 법이니까. 그러나 아내의 옷을 방 하나로도 다 수납할 수 없게 되자 그도 아내가 없을 때 그 옷의 수를 세어 보았다. 그의